안녕하세요. 오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디지털 광고 기술 회사 더 트레이드 데스크, TTD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움직여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죠. 맞아요. 올해 들어서만 60%가 하락했다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졌는지, 그리고 회사의 실제 상황은 어떤 건지, 또 지금 시장의 평가는 좀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TTD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엄청난 주가 하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60%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특히 지난 2월하고 8월 실적 발표, 이게 결정타였어요. 아, 실적 발표요? 네, 시장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딱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줬죠. 2월에는 뭐가 문제였나요? 2월에는 이제 회사가 2024년 4분기 매출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낮았어요. 아, 네, 그게 실망감을 딱 안기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불안감이 싹 튼 거죠. 한번 그렇게 기대감이 꺾이니까 회복이 좀 쉽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잠시 좀 반등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8월에 2025년 2분기 실적이랑 또 3분기 전망 이게 또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다시 시장 눈높이에 좀 못 미쳤어요. 아, 또요? 네. 이때는 단순히 실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몇몇 대형 고객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정말 큰 기업들 있잖아요. 네, 거대 기업들이죠. 네, 이런 기업들하고 경쟁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까지 좀 겹쳤어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군요. 맞아요. 시장은 거의 완벽한 성장을 기대했는데 아주 작은 균열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실적 말고 다른 또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 새로운 AI 플랫폼 코카이 이야기요? 아, 네, 코카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게 논란이 꽤 컸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문제였던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좀 중요한 요인인데요. TTD가 정말 야심차게 내놓은 새 플랫폼인데 네. 기존의 솔리마라는 플랫폼을 잘 쓰고 있던 사용자들이 이 코카이 때문에 좀 혼란을 겪은 거예요. 어떤 혼란이었죠? 가장 큰 불만은 역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라고 하죠. 이게 좀 복잡하다, 직관적이지 않다 이런 거였고요. 쓰기 불편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솔리마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썼던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코카이에서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찾기가 좀 어렵게 됐다 이런 불만도 많았습니다. 아니, 매일 쓰는 도구가 갑자기 불편해지면 이건 진짜 업무 효율에 바로 영향이 가잖아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어요. 정말 그렇죠. 게다가 이게 또 코카이로 무조건 바꿔야 하는 건지 강제 전환인지 아닌지. 네, 아니면 기존 솔리마를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이런 안내도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요? 네, 그러니까 혼란이 더 커진 거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기능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사용자 경험이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TTD 쪽에서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대응은 좀 했나요? 네, 다행히 경영진도 문제를 좀 빨리 인지하고 움직였습니다. 사용자 불만이 컸던 인터페이스 일부는 좀 수정하거나 제거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고객들 피드백 잘 듣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소통 노력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고객 지출의 70% 이상이 이미 코카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70%요?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한 거죠. 70%면 정말 상당한 비율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실망한 사용자들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고 이 기술 전환을 잘 마무리하는 게 TTD에게는 앞으로 큰 숙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코카이 전환의 연착륙 여부, 이게 앞으로 TTD의 어떤 신뢰 회복이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기술적인 안정성하고 사용자 만족도 이 두 개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네, 주가 하락의 플랫폼 논란까지 확실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회사의 실제 체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겉으로 보이는 위기랑 실제 속사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숫자를 좀 들여다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2025년 상반기 TTD 매출이 13억 달러를 넘었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22% 증가요? 네. 물론 그 전년도 성장률이 27%였으니까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된 건 맞아요. 성장률 둔화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률 둔화는 분명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22% 성장이라는 숫자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인상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시장에서요. 그렇죠.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TTD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이익 쪽은 좀 어떤가요? 매출만 늘고 뭐 실속이 없는 건 아닌지 그것도 봐야 할 텐데요. 비용하고 지출도 매출 증가율이랑 거의 비슷하게 늘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반기 순이익은 1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아, 이익도 꾸준히 들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좀 둔화됐어도 이익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다만 3분기 예상 매출 증가율을 14%로 제시했던데요. 이건 이전 분기보다 더 낮아지는 건데 혹시 이게 코카이 플랫폼 관련 어려움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신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순 없지만 시장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도 있어요. 어떤 시각이죠? TTD가 좀 일부러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 일부러 낮춰 잡았을 수도 있다. 네, 실제로 분석가들은 TTD가 2025년하고 2026년에도 각각 한 17% 정도, 그 정도 매출 성장은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망치보다는 시장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재무 상황이랑 주가 하락, 이걸 같이 놓고 보면 TTD 가치 평가는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꽤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현재 TTD를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예요. 주가가 확 떨어지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PE인데요. 네, PE 많이들 보죠? 그렇죠. 이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뭐 쉽게 말하면 투자 원금 회수하는데 이론적으로 몇 년 걸리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TTD의 PE가 연초에는 무려 150배에 달했어요. 와, 150배요? 와. 네. 그러니까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가였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PE가 56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50에서 56으로요? 네, 수년 내 최저 수준이에요. 와,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럼 이건 이제 TTD 주식이 좀 싸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싸다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과거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향후 1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선행 P라고 있거든요. 이건 26배까지 내려가요. 26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동안 성장주로만 여겨졌던 TTD가 이제는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성장주가 가치주 소리를 붙는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에 더해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좀 갖추기 시작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이야, 시장의 평가가 정말 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변화가 혹시 TTD 주식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기회다. 이런 시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낮아진 밸류에이션 외에도 또 하나 TTD가 가진 좀 고유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경쟁 우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공룡 기업들하고 경쟁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이죠.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은 정말 막강한 플랫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광고주이면서 동시에 광고 매체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사 플랫폼에 좀 유리하게 광고를 운영할 요인이 항상 존재해요. 이걸 흔히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월드가든스라고 부릅니다. 아,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예를 들어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사용자 데이터나 광고 지면 이걸 자신들의 통제 아래 딱 두고 외부랑은 잘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좀 폐쇄적인 광고 생태계죠. 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만 광고를 해야 하고 데이터 활용에도 좀 제약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들과 달리 TTD는 어떻다는 건가요? TTD는 특정 매체나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광고주들이 다양한 광고 지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를 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기술 플랫폼이라는 점. 이게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아, 독립상? 네. 광고주 편에 서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광고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이런 독립성과 투명성이 TTD의 아주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해준다.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이 딱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연초의 TTD 주가는 완벽한 성장, 이걸 전제로 한 다소 좀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 전망이 좀 안 좋았고 또 코카이 플랫폼 출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이랑 악재들이 탁 터져 나왔을 때 실망감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던 탑도 좀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즉 시장의 반응이 실제 기업 가치가 하락한 것보다 더 과도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흐르면서 약간 투매 현상 같은 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요, TTD가 현재 제기된 문제들, 특히 그 코카이 플랫폼 안정화시키고 고객 만족도 회복하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또 독립 플랫폼으로서의 경쟁 우위를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현재 이렇게 낮아진 밸류에이션하고 또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는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시장의 그 과도했던 비관론이 좀 거치고 회사의 어떤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이게 다시 주목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고려해야겠죠.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코카이 플랫폼 전환, 이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용자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과의 경쟁, 이건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이 경쟁 환경에서 TTD가 어떻게 좀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거시경제 상황 변화, 이게 광고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장세가 또 둔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기회와 위험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하니까요. 네. 자, 오늘 TTD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실적 둔화 우려나 신규 플랫폼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 저력, 또 독립 플랫폼으로서의 경쟁 우위는 유효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 이게 현재 TTD를 둘러싼 핵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비관론과 회사가 가진 잠재력 사이에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정말 빠르게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TTD 같은 독립적인 광고 기술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또 번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구글이나 메타 같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호환과 다르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할까요? 아니면 기술 혁신, 데이터 활용 능력, 아니면 고객 서비스 강화, 어떤 차별화 전략이 이런 거대 기업들의 공세 속에서 TTD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이게 아마 TTD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TTD의 미래를 가늠해볼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TTD에 대한 심층 분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